스토킹 변호사 고소 확실하게 대응하려면 과거에는 대부분 극장이나 TV를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었기에 가수나 영화배우 등 유명인들이 주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곤 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SNS나 유튜브 채널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큰 인기를 끄는 사람들, 일명 인플루언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일반인들도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스토킹 피해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와 같이 인기를 끄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스토킹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좋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따라다니거나 회사나 집 등 상대방이 일상생활을 보내는 공간을 서성이거나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긴장감, 불안감, 공포심 등을 유발하였다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 행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면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스토킹이 처벌로 이어지려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그쳤거나 스토킹 행위의 지속, 반복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스토킹 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혹은 위에서 언급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될 위험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하였는데요. 상대방의 스토킹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스토킹 처벌 수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처벌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로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 스토킹 과정에서 흉기,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훨씬 높아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에는 칼과 같은 흉기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휴대폰, 볼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스토킹 과정에서 상대를 위협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법 제정 이전에는 다른 범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스토킹 행위 자체의 실형 선고 자체가 불가하였지만 이제는 실형 선고가 가능하며 상당히 큰 금액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경찰에서는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 밝혔습니다. 즉, 실제 스토킹 혐의로 접수되지 않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스토킹 혐의를 검토함으로써 처벌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전문 스토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현명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공 사례를 보유한 스토킹 변호사가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맞춘 최선의 대응 전략으로 스토킹 관련 다수의 성공 사례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거나 억울하게 스토킹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아래 스토킹 변호사가 무상으로 카카오톡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데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의심이 많았던 황 씨는 연인인 50대 여성 최 씨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황 씨는 최 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음 날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였습니다. 가까스로 황 씨의 집에서 나온 최 씨는 지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황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그가 휘둘린 흉기로 팔목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 씨는 최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하여 스토킹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경찰은 스토킹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황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여 황 씨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사안에 따라 구속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스토킹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명백하게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더 큰 보복의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로 경찰들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보지 못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토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해야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사무소 AL의 스토킹 변호사에게 카톡 채널을 통해 직접 무료 상담 받아보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